저도 지금 택배가 왔죠. 저 올 거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절대 조작 아닙니다. 지금 9시 31분이에요. 지금까지 택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4일까지 기다렸는데, 물론 그게 찍힌 다음에요. 찍힌 다음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택배가 도착합니다. 라고 찍힌 다음에, 그 날 안 오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 문제입니다. 2월달과 아마 9월, 10월쯤에요. 물건이 안 올 거예요. 그때는 주문하지 마세요. 이런 걸 뭐 논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일했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컴플레인이죠. 컴플레인. 여러분들 만약에 물건이 안 오거나 혹은 뭔가 물건이 잘못 왔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벌레가 나오거나 혹은 이물질이 나오면 굉장히 화가 나시죠. 그렇죠? 그때도 논리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막 사장 나오라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그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컴플레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배송이라던가 물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논술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논술보다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택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택배가 오늘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안 와요. 그러면 그 택배는 분실됐을 가능성이 한 40% 정도? 30-40%고요. 분실이 안 됐을 가능성은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즉 10개 중에 많아야 한 3개 정도 분실이고요. 3개, 4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웬만하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분실에는 한 몇 가지로 얘기할까요? 이 분실에는 첫 번째로는 물건을 깜빡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잊어버린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건데요. 배송을 안 한 경우입니다. 배송을 안 하는 거는 깜빡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택배 업체에서 물건을 줘요. 그러면은 그 택배 기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이 담당할 있는 그 지역을 돕니다. 그럼 물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갖다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명절 같은 때 혹은 연말이나 연초에 물건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뭐 어버이날이라던가 혹은 어린이날이라던가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이런 때 물량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그걸 모두 다 배달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물건이 기존보다 많아졌으니까 그 양은 늘어나게 될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양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루 내에 전부 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택배기사분들은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택배를 이렇게 배송해주는 그 지역에 있는 택배를 뿌려주는 그 회사, 크게 한 군데서 오고 난 그 동네마다 택배 그렇게 뿌려준 데가 있어요. 그걸 대리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택배기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보험회사 다니시는 컨설턴트 분들처럼 거기하고 계약을 맺고서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프리랜서예요. 택배기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CJ 담당 로진 택배라는 회사 밑에 있는, 혹은 롯데 택배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가맹점에, 편의점 가맹점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기사분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페널티를 먹어요. 그 페널티를 먹게 되면은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페널티에 굉장히 민감한데, 아니 갑작스럽게 양이 많아졌는데 시간은 이제 막 새벽을 달리려고 그러고 나도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면은 결국엔 중간에 일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을 위해서요. 차라리 오늘 늦게까지 하고 내일 하루 종일 힘들 바에는 일을 적당하게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빠르게 다 돌려서 완벽하게 끝내는 게 낫죠. 물론 다음날 몇 개의 택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택배는 늘어났다가 나중에 그 시즌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원래대로 택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딜레이 된 거를 택배기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날 저녁에 찍어요. 미리 배달됐다고. 그렇게 찍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택배를 배송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물건 받는 게 하루 정도 늦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바쁜 기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석, 설날, 연초,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뭐 어버이날, 이런 그 어린이날, 이런 날 있죠. 크리스마스, 이런 때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때가 있어요. 혹은 2월달 중국에 명절이 있을 때, 중국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택배 대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많이 물건들이 오기 때문에 중국이 한 달 정도를 쉬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처음에 조달이 안 돼가지고 막 홈쇼핑이란다. 그 온라인 업체들이 막 뭐라고 들어갑니다. 막 물건이 언제 와요? 왜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다가 걔네가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명절이 끝나면 그때부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럼 그때도 좀 밀려요. 그래서 2월달 말에서 3월달 초쯤에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반출이 되냐고 택배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추석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동대문도 다 쉬어요. 그래서 중국이 쉬면은 동대문 시장도 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요 팁입니다, 팁. 그래서 그러한 때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면은 상생할 수 있어요. 싫어. 나는 물건 언제 너 컴플레인 걸까? 그러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배기사분이 계셔야 우리가 택배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도 어려운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 중 정말 탑 오브 탑이 택배 상하사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몇 분들도 계시더라고. 택배 상하사가 제일 힘듭니다. 허리가 나갑니다. 그 되게 유명한 짤 있죠. 흑인이 왔는데, 흑인분이 오셨는데 흑인들 뭐 운동 능력 좋다고 그러더니만 그 허리 아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끝나기 전에 도망갔다고. 엄청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무게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 이해를 해주면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안 왔네? 온다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떴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냥 저도 지금 택배가 왔죠. 저 올 거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오늘 택배 올 게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절대 조작 아닙니다. 지금 9시 31분이에요. 지금까지 택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난 거죠. 근데 물량이 밀리면은 정말로 12시 새벽까지 하세요. 그러면 자야죠.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안 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택배는 2박 3일 안에 거의 대부분 옵니다. 이 제주 산간지역 제외하고는요. 근데 2박 3일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온다고 그랬는데 그날 안 와요. 그러면은 최대 4일까지는 딱 기다려 보시면 돼요. 제주 산간지역 제외하고요. 4일까지 기다렸는데 물론 그게 찍힌 다음에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택배가 도착합니다 라고 찍힌 다음에 그날 안 오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 문제입니다. 잊어먹었거나 혹은 배송하다가 그 택배기사분이 깜빡했거나 분류하는 도중에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안 챙긴 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락을 100%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택배에 대한 시스템을 대충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유통 구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게 중국의 휴일입니다. 중국의 휴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2월달과 아마 9월, 10월쯤에요. 물건이 안 올 거예요. 그때는 주문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요. 바이바이.